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 SGS에서 식품 인증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정배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생각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광주 권역에 계신 분들이 식품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의지가 있다는 게 보여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도 환절기라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오늘 서울에서 KTX 타고 광주에 도착해서 좀 따뜻한 기운을, 서울보다는 따뜻한 기운을 맞으니까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제재와 이제 무역 제재 등 많은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식품 안전에 관련된 제재이고요. 그리고 그 제재가 오늘 말씀드릴 식품 안전 미국 식품 안전 현대화법이라고 쓰는 피즈마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이제 2011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시행되는 법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 50분 가량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먼저 저희 SGS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식품안전 현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광주 지역에는 사실 저희 고객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문의를 맞추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올해 2017년도부터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그 중에는 이제 조미김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광주 권역이나 이 전라도 권역에는 이 조미김 업체도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희가 식품만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878년 프랑스 르앙에서 시작한 회사고요. 현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인증, 검증, 교육, 검사 기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갔을 때 약 95,000명의 임직원과 약 150여 개국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매출액 약 8조 정도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약 150여 개국에 2,400개 정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1955년도에 처음 국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일찍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유해 물자 들어오면서 같이 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온 스위스 인증기관입니다. 또한 전국에는 약 17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요. 의왕의 국가공인 플러스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여 명의 임직원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출액이 약 2천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식품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전 산업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 전자 및 광물, 자동차, 환경, 석유화학, 식품 등 전 산업에 걸쳐서 시험, 검사, 인증, 교육 등의 토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의 현황입니다. 글로벌 고객들도 있고 국내 고객들도 있는데요. 좀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국가 관련된 업무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그리고 최근 시행된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가 저희가 ISO 2012라고 하는 이벤트 지속 경영에 대한 인증을 수여하고 실제 조직위원회와 같이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리오 올림픽 및 런던 올림픽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시약처에 있는 햇섭과 유사하게 식품 안전에 대해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글로벌 햇섭이라고 하는 여러 인증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서플라이 오디트라고 하는 협력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스코 심사 혹은 맥도날드 심사, 월마트 심사 이런 글로벌 유통기업 혹은 프랜차이즈 기업에 납품하실 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심사를 대행하고 있고요. 그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납품의 유무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 저희 회사는 뭐 이렇듯 다양한 업무와 어떻게 보면은 식품에 대한 스페시픽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인증 기업이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미국 FDA의 피즈마라고 하는 식품안전 현대화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저희 식약처 및 이제 LD 센터 같은 곳에서도 많이들 활발하게 이런 최근의 트렌드 및 규제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도 한국식품연구원과 같이 이 피즈마 관련된 교육도 시행을 했었고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행해서 시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 규제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미국에 한 해 동안 이제 식중독에 걸려서 걸리는 사람들이 약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하는 인원이죠. 그리고 약 그 중에 우리나라 한 시에 해당하는 인원인 13만 명 정도가 이제 식중독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3천 명 정도는 식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요새 식중독이 미국에서는 큰 문제로 와닿았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식품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대응 중에서 예방 중심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해서 나온 법이 이 식품 안전 현대화법이라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FDA에서 시행하는 푸드 세이프티 모더나이제이션 액트라고 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이제 1938년부터 시행된 약 70년 이상 시행된 미국 이제 의약품, 식품 화장품법을 최근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11년도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오바마가 사인업을 해서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대응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해부터 이 적용 대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FSM의 네 가지 주요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식품안전 문제 예방 능력을 기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감지 및 대응 능력을 향상하자. 그리고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하자. 네 번째로는 뭐 기타 조항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시행하고 있는 해썹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FDA 시설 등록 및 우리나라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FSVT라고 하는 이제 해외 식품 협력업체들의 안전성 강화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기존의 협력업체 심사로 끝나지 않고 제3자 인증을 도입해서 이제 통관에 대한 여부까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관련된 펀딩된 내용들도 기타 조항들에 들어가 있고요. 이 네 가지 큰 테마 안에서는 또 7가지 세부 규칙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 7가지 세부 규정에는 첫 번째가 식품의 예방 관리, 이제 휴먼 푸드라고 하는 일반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한 예방 관리, 그리고 펫푸드라고 할 수 있는 사료에 대한 예방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료도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식품을 분류하고 관리를 동일하게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의 안전 관리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트렌디하게 다가오고 있는 푸드 프라우드라고 하는 인텐션 푸드 프라우드라고 하는 의도적인 식품 변조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FSVP라고 하는 이제 외국 공부업체에 대한 검증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관련돼서 업무가 저희가 진행되게 된 거고요. 또한 규제들이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3자 인증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대미국 수출에 있어서는 3자 인증을 따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미 FDA에서 와서 인스펙션을 진행하고 인스펙션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레터를 발행하고 수출을 진행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같은 이제 글로벌 인증기관들이 인증 심사를 통해서 그
인증의 여부에 따라서 수출을 이제 허용하냐 마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의 안전한 운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운송 사고들이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식품의 운송에 관련된 내용들이 마지막 7번째 주요 규칙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7가지 규정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이나 건사 및 규정 준수, 또한 문제 대응, 그리고 수입, 향상된 파트너십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고요. FDA에서는 포괄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입식품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 기본적으로 휴먼푸드에 해당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 해썹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코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외에 중요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프리벤티브 컨트롤에서 PC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은 과거에 저희가 CCP를 중요시하듯이 이제 예방 관리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식품 안전을 관리하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준수 기한이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해당하고 앞으로 적용될 내용이 이제 FSBP라고 하는 외국 군것질 검증 프로그램이 실제로 2015년 11월 27일부터 최종 규정이 발효되고 2017년 5월 27일 작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법 제정상 1년 정도가 유예가 됐습니다. 유예가 돼서 올해 5월부터 실제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식품 대기업들은 이 법에 따라서 이 FDA에서 심사를 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요. 이런 FDA 심사 때문에 저희에게도 많은 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외국 공급업체 프로그램이 다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외국 공급업체 프로그램은 이 식품에 대한 예방 관리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에 수출이 있는 기업들은 이 식품에 대한 예방 관리를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FDA 적용 범위는 미국 내로 이제 미국이 수입하게 되는 모든 식품, 동물 사료, 가공, 포장, 보관하는 업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외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업자는 이 FSVP라고 하는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프로그램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안에는 휴먼푸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행과 마찬가지로 FDA의 시설 등록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2년 주기로 이제 FDA 시설 등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FDA 시설 등록은 2년 주기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FDA 등록된 제조시설은 프리벤티브 컨트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프리벤티브 컨트롤 프로그램이라는 PCP는 이제 HARCP라고 하는 것과 최근에 개정된 GMP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PCP라고 하는 리카이어먼트입니다. 이제 예방관리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총 한 10가지 정도로 나열되어 있는데 과거에 저희가 해썹에서 운영하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소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CCP를 관리하듯이 이 PC를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PC를 관리하면서 이 PC를 관리하는 우리가 해썹을 관리하는 것처럼 해썹 팀장이듯이 이 PC를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프리벤티브 컨트롤 퀄리파이드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예방관리 자격을 갖추자가 별도로 각 사이트마다는 있으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PCQI 교육을
저희가 작년부터 많이 진행해 왔고요. 이 PCQR을 받으셔서 이 PCQR 예방 관리 자격을 갖춘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예방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행정체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기존에 해썹에서 많이들 했던 내용들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관리에 대한 내용은 좀 생소한 개념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PC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PC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PCQI가 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PCQI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PCQI 자격을 이수하신 분들입니다. PCI 자격은 미국 이제 FDA에서 시행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이 교육을 이제 튜터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PCI 자격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충분히 숙련되고 어떻게 보면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직무 경험과 특별한 교육 이수와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5월에 저희 SS 미국 이제 글로벌 매니저가 와서 세미나를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하고 저희가 증명하면 될까요? 하고 문의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FDA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줘야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부분보다는 이 PCQI 교육을 이수하셔서 우리가 PCQI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식품연구원이나 많은 지자체 혹은 저희 같은 SS 같은 인증기관에서는 이 PCQI 교육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진행된 교육에는 약 1000여 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셨고요. 현재 많은 대기업들에서는 이 PCQI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각 사이트마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PCQI 역할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썹 팀장의 역할처럼 이 식품안전 계획을 준비하고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예방관리를 확인하고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 계획을 재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된 것들에 대해서 승인하는 역할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PCQI는 각 사이트마다 한 명만 있으면 또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여러 명이 있는 것이 확실히 FDA에 왔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PCQI는 앞으로 저희가 미국 수출에 있어서 혹은 이제 이 피즈마에 대해서 도입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PCQI에 이어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FSVP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프로그램은 이제 해외 공급자에 대한 적격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썹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피즈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예방관리를 적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고요. 이 판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FSVP에 대해서 이제 생산자가 의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바이어, 임포터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FDA에서는 과거 생산자 위주에서 이제 수입자 위주의 정책을 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입자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생산자들에게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FSVP 안에는 적합성 상태에 대한 검토, 위해서 분석, 검증 활동, 시정 조치, 그리고 주기적인 평가, 그리고 수료체 식별이라고 하는 던스 넘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기록에 보존하는 내용이 있는데 3년, 최소 3년마다 주기적인 평가가 진행될 겁니다. 이 FSVP라고 하는 내용은 실제로 이제 미국 FDA에서 와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때부터 제가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SPC 같은 경우도 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연세울 같은 경우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심사 대상이 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대기업들이 이 심사를 받게 되시고 이 심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 심사를 또 요청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수출,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이 FSVP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시는 게 상당히 저희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외 심사에 대한 준수 기간은 저희는 이제 2017년 5월 27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조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500인 이하의 기업들은 스몰 비즈니스라고 해서 작은 기업을 속하고요. 그거보다 작은 이제 연매출이 1밀리언 이하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베리 스몰 비즈니스 기업으로 속합니다. 이게 연매출이 미국 수출액이 아닙니다. 저희 실제 연매출이기 때문에 연매출 1밀리언 100만이라고 하면은 약 12억 정도입니다. 상당히 작은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웬만한 기업들은 다 스몰 비즈니스 기업에 속하고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 시행 기간이 좀 연기가 됐다고.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제 스몰 비즈니스 기업 같은 경우는 2018년 이제 3월 18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베리 스몰 비즈니스 기업인 연 1억 매출 미만 기업들은 2019년부터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심사는 저희가 적용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올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심사는 랜덤하게 진행되고요. 올해는 예전 쿼터에 따른 심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하 기업들은 또 내년 혹은 내후년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과거 저희가 FDA 인스펙션이 진행되게 되면은 미리 이제 FDA에서 통보를 하고 이제 시약회도 통보를 하고 업체도 통보하고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일정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대략 한 달 남겨두고 온다라고 통보한 적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FSVP에 대한 시행 책임은 과거에는 저희가 제조소에서 진행됐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수유업자가 이 제조소에 대해서 관리 업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유업자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은 최근 2018년도에 이제 FDA에 등록된 국내 기업 현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가 한 8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계십니다. 일본 같은 경우야 워낙 식품 강국이다 보니까 미국 내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랑스, 이제 단원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기업들이 그리고 이탈리아, 중국, 멕시코, 캐나다, 스페인 순으로 이 수출에 대해서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3,000개의 기업들이 이 수출하고 있고요. 다만 이 기업들은 지금 모든 기업들이 식품 기업은 아닙니다. 예, 화장품 기업도 일부 있을 거고요. 그 의약품 기업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약 24개국이 기준으로 잡아왔고요. 이 부분은 FDA에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보차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FSVP가 수정 및 면제 조항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행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런 면제 조항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국내 기업들이 해당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희귀 보충제 성분의 수입 및 그리고 이제 알코올류의 수입 제품들 그리고 일부 청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뉴질랜드를 청정 국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국가들은 뉴질랜드가 유일구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스의 시푸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FDA 수업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 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가공업체들이 해당이 가금류 및 육가공업체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USDA에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면제 조항들은 실제로는 FDA 승인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면제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밀리언이 안 된다라고 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FDA 승인이 수반되어야지 이런 면제 조항도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FSVP 혹은 피즈마 관련돼서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제 3자 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에 대한 규칙 중에 6번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자 인증 제도는 과거에 FDA에서 시행하지 않던 제도입니다. 새롭게 이 19년 현대화법이 도입되면서 시행되는 제도이고요. 이 제도 안에는 우리가 햇섭 인증을 받듯이 혹은 우리 많은 식품 제조기업들이 해외 인증들 가지고 계신 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SO 22000 혹은 SQF, BRC, FSC 22000 이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해외 인증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인증과 유사한 형태로 3자 인증 제도를 FDA에서 제정을 하고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FDA에 따르면은 이 ISO의 17021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AB라고 하는 어크레디테이션 바디, 이제 인정기구는 인증기관을 선정을 하고 이 인증기관은 이제 제조소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이 인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인정기구가 있습니다. KAP라고 하는 한국 인정원이 우리나라 인정기구고요. 영국은 유카스라고 하는 인정기구가 있고요. 뉴질랜드, 호주 같은 경우도 자잔치라는 인정기구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미국에는 아납이라고 하는 인정기구가 있습니다. 현재 FDA에서는 이 인정기구를 지정을 해서 아납 그리고 안시 그 외 2개의 미국 기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2018년 10월 현재 총 4개의 인정기구들이 FDA에 등록이 됐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인정기구들 안에서 인증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인 인증기구들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FDA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FDA는 이 인정기구를 지정을 하고 이 인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AB는 인증기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증기구는 이제 Certification Body라고 하는 CB라고 하는 인증기구는 실제 푸드 세이프티 오디트를 시행하고 또한 서티피케이션을 발행하는 의무가 있다. 누구에게? 해외 제조소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도입되는 이 FSMA에는 3자 인증 제도 역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 같은 SGS 혹은 여타의 다른 인증기관들이 이런 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저희 SGS US에서도 이 인증기구 등록을 위해서 올 초부터 미국 FDA와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조금 많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5월달 예상으로는 3쿼터에는 등록이 완료가 될 거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등록되지 않았고요. 현재 등록된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SS에서도 올해 안에 등록을 목표로 현재 FDA와 활발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3자 인증기관은 2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이제 신속한 검토와 식품 인력을 제공하는 VQIP라고 하는 자발적 적격 수입자 확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참여 자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상황에서 FDA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식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수입 제품이 인증할 것을 FDA에서 인증기관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이 CB라고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의 주요 역할들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이 VQIP에 해당하는 인증서 발급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VQI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VQIP라는 제도 자체도 미국 18년 현대화법이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프로젝트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 적격한 수입자 확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VQIP는 미국 내로 식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말씀한 것처럼 제조, 운송, 제품, 운송, 공급망의 관리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올해 1월부터
미국 FDA에 등록을 하고 있고요. 5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끝났고요. 이 프로그램이 등록이 되게 되면은 10월부터 차후년도 9월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 등록을 한 기업들은 내년도 9월까지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미국 내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빠르고 조금 쉽게 통관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검역과 이제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특정한 문제가 없으시는 검역과 샘플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하는 장소에서 검역 및 샘플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샘플링과 검역이 필요할 시에는 이제 수입자 혹은 제조사가 원하는 지역에서 검역 및 샘플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통관 지역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별도의 헬프데스크를 운영해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수에 대한 내용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 VQIP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최소 3년 동안 미국 내에 수출이 있으셔야 합니다. 최소 3년 동안 미국 내 수출이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3자 인증 서티피케이션 인증서를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자 인증 제도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내 수출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앞으로는 이 VPIP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쉽게 수출을 하기를 원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수반되는 것들이 이 3자 인증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VPIP 제도는 무료가 아닙니다. 매년 연회비가 있고요. 일정의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3자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VPIP도 아직은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은 미국 FDA 계획은 올 말까지는 이 모든 제도를 완벽하게 제정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FSMA 미국 식품안전현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주요 테마와 총 7가지의 시행 규칙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 앞에 계신 많은 기업들에 오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셔도 내용이 있을 테고 혹은 실제 저희가 대상이 돼서 심사를 받아보신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과거에 시행됐던 FDA 인스펙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아직 이 FSM에 등록되기 전에는 이 인스펙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FDA에서는 정기적으로 FDA 등록에 대해서 갱신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FDA에서 인스펙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인스펙션은 3년에 한 번씩은 진행되고 있고요. 진행하는 의미는 푸드 세이프티 인스펙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식품의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정 규제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하이리스크 퍼실리티라고 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거의 모든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A 포장제품, 삼성, 저산성, 우리 통정이 많이 하잖아요. 통정제도 그렇고요. 김 제조업체, 수산식품, 그리고 유제품, 살기 주스, 가공품, 샐러드 거의 모든 제품이죠. 거의 모든 기업들이 모든 식품 기업들이 FDA의 인스펙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FDA에서는 인스펙션을 나올 때 먼저 해당 대사관 및 식약처에 알리고 또한 제조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통역을 대동해서 오고 있고요. 관련돼서는 체크리스트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미리 일정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또한 심사 거부 시에는 수입 통관이 거부가 될 수가 있으니 유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FDA는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지만은 반드시 필수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아직까지 3년 이상 됐지만은
이 인스펙션을 받지 않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2, 3주간 방문하면서 한 개 기업이 아닌 여러 개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 발견 사항에는 이 중부적합이라고 할 수 있는 OAI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경고 레터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한 번쯤은 뉴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식품 기업들은 아니지만은 최근 의약품 기업이 이 OAI를 발행해서 미국으로부터 워닝 레터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워닝 레터를 받게 되면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이제 안내품이 있고요. 이 워닝 레터를 받게 되면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선에 대해서 미국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고요. 이 증명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FDA에서는 이제 VAI라고 하는 경부적합으로 완화해주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는 종교회의가 진행되고요. 지금 아까 이 폼은 폼 483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심사 진행하겠다라는 폼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과거에 10년 동안 FDA에 등록되어 있는 파인딩된 내용들입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주로 중부적합 내용은 약 30개 정도가 발행이 됐고요. 최근 작년 같은 경우도 약 2개의 중부적합이 발행이 됐습니다. 34개의 경고점이 나왔고요. 그 주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발생한 내용들은 해충 관련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해수학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해충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해충 관련 내용은 우리는 평소에 잘하고 있는데 심사만 오면은 꼭 안 돼 있습니다. 심사만 오면은 막 밖에 개가 돌아다니고 정말 예상치 못한 위해수들, 해충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방침 및 스크린 훼손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네요. 그 아래로 좀 내려가면은 해썹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해썹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해썹의 플랜이 정기적으로 나와 있고, 또한 그 아래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손 세척 시설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지역사항도 있어요. 이런 지역사항들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는 온수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오늘 가서 심사 때 막상 틀어보면은 온수가 안 나오죠. 저도 심사를 가면서 혹은 이제 많은 시설을 다니면서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평소에 이런 시설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위생 복장 비율 그리고 정부 유리제에 대한 관리 비율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실제 해수업에서도 많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실제 해설 심사를 가시더라도 이런 지적사항들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FDA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더 지역 횟수가 적은 걸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증식 관련한 온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이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알러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많은 식품 안전 기업들 혹은 이제 많은 식품 안전 인증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중에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알러지 관련된 내용들 혹은 식품 디펜스, 푸드 디펜스라고 하는 식품 방어에 대한 내용들 혹은 푸드 프라우드라고 하는 식품 사기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FDA에서도 작년에 알러지 관련된 내용들이 지역사항으로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내용은 아마 올해 나온 심사에서는 FDA에서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푸드 프라우드, 푸드 디펜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업데이트된 자료에서는 푸드 프라우드 및 푸드 디펜스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FDA에 대한 세부 규칙들을 보시면은 그 안에는 푸드 프라우드, 푸드 디펜스, 알러지 관련된 내용들이 세부 규칙, CFR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피즈마에서는 이런 부분도 지역사항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5일 이내에 부적합을 받게 되면은 이 지역사항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지 FDA에서는 완화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년마다
시설 제한 등록을 해야 되고 이제 검사 결과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FDA 인스펙션에 대한 해당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한 번쯤 겪어봤을 혹은 앞으로 겪어볼 내용들입니다. 이렇듯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할지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가왔고요. 이 부분은 지금 최근 식품 트렌드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식품 안전에만 생각했다고 하면은 식품 품질도 강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식품 보안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식품 사기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 사고가 관리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는 식품 안전에 대해서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FDA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식약처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모든 국가에서는 이 식품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 피지말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오던 해석은 기본이 되고 있고요. 그 나아가서는 이 경영에 대한 시스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FS라고 하는 국제식품 안전협회에서는 다양한 국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인증들까지 그 안에는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지마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의 갭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햇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햇석과 피지마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알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FSC마의 천연 인증 혹은 SQF라는 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그 인증과 피지마 요구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또 중복되는 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내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리에이션을 미리 좀 확인해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이 여러 가지 인증들, GFI 스킨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즈마에 해당하는 요구사항과 이제 BRC, FSC-1000, IFS, SQF에 해당하는 요구사항들이 이렇듯 동일한 것들이 중복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 적용된 부분을 미리 아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은 더 수정 보완하시는 게 중요한 앞으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총 4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향후에는 피즈마에 준하는 자사 시스템 업데이트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CFR 21 파트 117 CGMP 및 HARPC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FR 21 파트 121에 있는 의도적인 식품 사기 그리고 식품 디펜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FSM에 해당하는 알러젠 컨트롤 및 이제 EMP라고 하는 것들이 또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GMP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인데 식품에서는 이 환경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리에 대한 포인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많이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원의 적격성, 자격 적격성을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썹 팀장 교육을 받고 해썹 팀장에 대해서 교육을 하듯이 PCQR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전 직원에 대해서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보처에 대한 심사원 자격관리, 저희가 공보처에 대해서 심사를 직접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심사원에 대한 자격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GFSI 인증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도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GFSI 인증은 조금 전 시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FSC-1000, SQF, BRC, IFS 이런 등의 인증들이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GFSI 스킨들입니다. 이런 인증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 피지마에 대해서 진행하시는데 수월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FSMA 7가지 규칙 중 6번째 해당하는 3자 인증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 해보신 대상 같은 경우는 여기 군산공장입니다. 저희가 5월달에 이 피즈말 관련돼서 갭 어세스먼트를 진행했습니다. 관련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상에서는 저희에게 요청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피즈말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컨설턴트한 서비스를 진행했고, 두 번째로는 현재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갭 어세스먼트를 진행했습니다. 상당히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만족된 결과를 통해서 이제 피즈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대항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대기업에서 이제 실제 심사가 다가오니까 저희에게 이런 유사한 형태의 3자 인증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오딧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컴플라이언스 오딧 갭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피즈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SS에서 다양한 서비스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 피즈말 관련돼서 식품안전협력법 관련돼서도 좀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내용은 교육이 있고요, 아까 3자 인증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재 참고하셔서 향후에 이런 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제 식품 안전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에 따라서는 요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피즈마라고 하는 식품안전협력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뒷장에는 저희 교육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아놨으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화면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금요일이라서 그러신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고요. 혹시라도 향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SS 또는 제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